태풍이 몰아치던 밤 외딴 섬 절벽 끝에서 유서 한 장만 남긴 채 소녀가 사라집니다. 부디 파도 사이로 사라져서 돌아오지 않길 바랍니다. 오랜 공백 이후 복직을 앞둔 형사 현수는 복귀를 앞두고 하나의 사건을 맡게 되는데요. 정식 복귀 전에 수사 종결 보고서 하나 해라. 범죄 사건의 주요 증인이었던 소녀 세진의 실종 사건을 재수사하라는 명령.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세진은 죽은 아빠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되고 잘못을 바로잡을 유일한 방법이야. 수사관들의 지속된 설득에 범죄 증거를 경찰에게 넘기고 아빠가 가진 정보 어딨냐고 물어보셨죠? 주요 증인으로서 섬마을에 고립되어 보호를 받고 있었던 상황. 자기 손으로 죽은 아빠 죄를 밝힌 셈이 됐네. 그래서 밟았나 봐요. 그런 상황에서 복잡한 신경을 뒤로하고 갑자기 유서를 남기고 실종된 상태였는데요. 어딘가요? 그 섬. 섬으로 들어간 현수는 세진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다니며 소녀가 홀로 감내했을 고통을 하나하나 이해하게 됩니다. 그 섬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흔적들이 가득해. 육지와 단절된 섬이라는 공간, 그 공간 자체가 세진의 고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런 공간에 들어가는 현수의 행동 자체가 소통을 표현하고 있고 세진의 행적을 똑같이 따라가는 현수의 모습에서 그녀에 대한 이해가 시각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뭐든 얘기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영화가 고독과 소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관람 포인트. 다시 영화로 돌아가 수사를 진행하던 현수는 소녀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마을 주민 순천댁과 마주하는데요. 조카가 고르게 되고 농약을 마셔갖고 여기가 다 타버렸다는구먼. 아픔을 잊기 위해 한때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순천댁. 왜 나는 바보같이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모르는 것도 잘못이죠. 홀로 섬에서 지내게 된 세진을 인간적인 눈길로 바라보며 걱정했던 인물입니다. 혹시 그 학생이 이 근처 돌아다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현수는 그녀를 통해서 세진의 행적에 대한 단서를 얻게 되죠. 여기 왔던 거 알면 귀찮아지실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순천댁, 그녀 역시 마치 이 영화의 공간인 섬과 닮은 인물입니다. 여기 살던 학생 죽은 거 아시죠?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고 혼자 아픔을 삼키고 있죠. 그리고 아픔을 묻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순천댁의 모습에서 복직을 결심한 현수와 공통점을 찾을 수 있기도 하죠. 밑에 김영수 있던데 복귀하나? 그때 난리 났었지? 여튼 그렇게 현수는 이 섬에서 자신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두 인물 세진과 순천댁을 마주하게 되고 사체를 못 찾았다고요?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세진과 관련된 진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 섬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흔적들이 가득해. 죽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랬다고. 김혜수 씨는 연기에 대해서 논하는 게 민망할 정도로 이미 자타공인 한국 최고의 여배우이기 때문에 또 시그널에서 이미 훌륭한 형사 연기를 보여줬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내가 죽던 날에서 당연히 잘해내실 거라고 믿고 세진을 연기한 노정은 씨도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성숙한 연기를 보여주시는 분위기에 기대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작품에서 이정은 씨의 연기를 가장 기대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꼭 주목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생충에서 충격적인 연기력을 선보였던 그녀는 사실 충무로에서 30년 동안 커리어를 쌓아올린 베테랑 중의 베테랑 배우입니다. 대중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30년이나 이어진 연기 경력에 이제는 평론가, 관객들 모두에게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번 내가 죽던 날에서 그녀가 상당히 비중 있는 주연급 캐릭터를 연기하기 때문에 또 말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캐릭터를 연기하기 때문에 그녀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 배우인지 어떻게 충무로에서 30년을 버텼는지 연기력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대사를 다 빼고 제가 온전하게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눈빛으로 모든 걸 말하는 순천댁의 모습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죠. 김혜수 씨가 매 순간 경이로웠다고 표현할 정도. 그 어떤 작품에서보다 가장 배우로서 좋은 얼굴을 이번 작품에서 목격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래도 이 영화의 숨겨진 메시지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이야기의 인물들이 다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이미 세상의 벼랑 끝에서 고민하고 있는 인물 현수가 세상의 벼랑 끝에서 사라진 세진과 세상의 벼랑 끝에서 돌아와 현실을 버티고 있는 순천댁을 만나는, 다시 말해 현수라는 인물이 다른 인물들과 만나게 되고 그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치밀하고 섬세한 구조가 영화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현수에게는 이 사건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런 성장의 계기가 되는 거죠. 섬이라는 공간적인 배경을 통해서 단절과 고독을 표현하고 현수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 이해와 공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현수가 세진을 수사하면서 알게 되는 진실은 세진의 진실이 아니라 현수 자신의 진실, 나아가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진실일지도 모르겠고요. 박지환 감독님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로부터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이야기를 그리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로를 받고 누군가가 내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는 것 같고 나도 내일을 살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이야기? 이번 영화에서 감독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용기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실지 그 포인트가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는 영화입니다. 악몽을 꾸거든. 매일 내가 죽은 걸 내가 보고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흥미로운 소재, 좋은 배우들, 의미 있는 스토리의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오랫동안 긴 여운을 간직할 수 있는 영화가 한편 다가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영화 내가 죽던 날은 11월 12일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